지난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텐시가 저희한테 위에 위치를 해서 올라오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뭐 원인 다 아시니까 그건 저희가 고지를 할 겁니다. 고지를 하는데 단지 이제 돈을 내는 걸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오던 대로 흘려가고 만약에 거기보다 더 그 홀보다 큰 물이 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서서히 쌓이는 거야. 나갈 물량 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기까지 이렇게 조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이 다목적댐으로 할 만큼의 그 수량이 돼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물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량이라 그래야 되나? 유량이 수량이라는 게 네, 수량이 여기에 이 저기 다목적댐을 상시 이용 그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되냐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오신 김에 댐 공부 조금만 하세요. 편하게 알려드릴게. 이 댐은 왜 만드냐면 우리나라니까 이런 댐을 만들어.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게 하천 입성은 위쪽과 아래쪽 경사가 굉장히 급해. 그러니까 비가 오면 2, 3일 안에 한강 저 강원도 끝에서 3일이면 서해로 나가버려요. 근데 영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뭐냐면 저 위나 아래나 밋밋하니까 하세월이야 하세월. 그게 댐 필요 없어 거의.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지형이 비싸니까 금세 나가버리니 그래서 6월에서 9월달 홍수기 때 3개월 동안 이 물을 안 잡아놓고 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양강댐이 50주년 했더라도 소양강댐이 한강을 소홀을 바치고 있다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없다면 이제 혹 옛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전에도 돛담비 떼고 잘 살았어 할 때는 몇십만일 때 얘기고 지금 몇천만이 있을 때 그 물을 어디서 공급하냐는 거죠. 평상시에.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래. 그럼 만수기까지 채우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이거 2년이면 채워져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뭐죠? 그 빨간 역삼각형 좀 희미하게 안 보이네. 지금 차 다니는 도로 있죠. 그 밑에 보면 빨간 역삼각형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가 저희가 계획 홍수이에요. 그게 114.4라고 얘기하는 이제 홍수로 저희가 최대한 찰 때가 저까지 차야 돼. 물이 저까지 차면은 20년도에 그렇게 비 많이 왔을 때 포천이니까 포천을 예로 들을게요. 화재견 있죠. 화재견 아래에 있는 홍수도까지는 그냥 잠겼어. 위에서 캠핑장 있죠. 거기까지는 안 잠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그 당시에 반인면 교동 쪽이 있었죠. 그 가마솥 혹시 다 아시죠? 네네. 가마솥 거기까지도 잠겨요. 거기까지. 20년대 거기까지 잠겼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여기 보면 아까 여기가 119.5니까 여기서부터 한 17m 정도만 내려가더라도 그 교동 가마솥가 102m 되더라고요. 해발로. 거기서부터 가마솥 거기서부터 한 15m가 높은 게 댐 정상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이해하기 편하시고 공간적 개념으로. 홍수터에서는요? 홍수터가 거의 104원선이니까 조금 더 높아요. 20년 홍수가 대단히 컸던 홍수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왔어요. 최근 들어서. 그때 여기가 다 진흙색으로 다 바뀌었었잖아요. 완전히 홍수니까. 네. 나무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목적댐으로 만들어 담수를 한다고 치면은 저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다목적으로 되잖아요. 뭐니 이거 좀 빌려줄까? 다목적으로 되면 저희가 이렇게 관리해. 지금 댐을 저희가 이게 댐이에요. 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홍수위라고 치면 여가 이제 최고 홍수위야. 그 다음에 저수위가 요쯤 돼, 저수위가. 얘가 저수위. 얘가 최고로 채울 수 있는 저수위.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쓰는 물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물 못 퍼낸다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비 강우에 따라서 쓰는 양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뒀지만은 대부분 요선에서 왔다 갔다 해 대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요거보다는 더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저 앞, 요거보다 훨씬 더 위로. 뭐 일단 여기 다 잠긴다고 봐야 되는 다 거예요? 잠겨. 그래서 지금 연천에서도 이걸 주차장으로 다 활용하잖아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영구 구조물을 대한 것에 이걸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강우가 정말 예견되면은 바퀴 달린 거니 너희들 다 빼야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런 것들이 최고 와서 우리 구조물 손상 입히거나 하게 되고 홍수 소통이 방해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강에 있는 그 보통 건물들이 보면은 일반 그냥 이런 바닥 같은데 비가 오면 붕 뜨잖아요. 우유식이요. 부유식으로 하면 그런 식이면 허가가 다 나오죠. 세빛 중등섬인데 그거는 지금 저희 홍수탄. 좀 힘들죠. 댐에 대한 것만 약간 먼저 이제 검토를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를 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댐을 이제 다목적 댐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저 위에 이제 철원이라든지 연천도 이 홍수 아니 이제 이 담수율에 대한 부담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이거를 좀 담수율을 한 이 정도라든지 이 정도로서 내려서 이거를 설계라든지 네. 운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핵심을 정확히 보셔야 돼. 제가 7년도 여기 와서도 철원에 가 설명 많이 했는 게 뭐냐면 이쪽 지역이 철원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차든 여기가 차든 여가 차든 철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왜 그때 반대냐면 여기에서 다목적으로 갔을 때는 여기 댐 내에서 취수탑을 세워서 취수를 하게 되면 상류가 상수원 보호구로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상수원 보호구에 묶이게 되면 내 재산권이 침해가 당하는 걸 못해 잘.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고 저희가 이걸 조금 더 내리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안개가 많이 낀다. 자, 안개의 가장 큰 요즘 안개 많이 끼죠. 왜 끼입니까? 기온차 때문에 그래. 일교차 때문에. 이게 기온차가 셀수록 안개 많이 낀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 안개가 더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게 안개가 안 끼는 게 아니라 댐이 생기면 안개가 더 끼는 건 맞아요. 단지 며칠 더 증가하냐 그런 거 데이터가 다 있죠. 하루에 몇십 분 이상을 끼는 것은 안개일수 하루를 첨언한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다 있고 며칠 좀 더 낍니다. 그 대신에 그거로 저희가 댐 건설할 때 정비 사업비 몇백억 을 주고 500억 가까이를 주고 간접 보상기 개념으로 또 거기서 아까 얘기한 지원 사업비 운영 중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 소득 증대 사업과에 꾸준히 물값의 20% 걷고 전국에 있는 댐 중에서 그다음에 발전 6%에 해당되는 거 쭉쭉 떼어가지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주민들 인근의 주민들 도와줍시다 해서 간접의 지원에 대한 개념이 아까 그런 게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편협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궁극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 그렇게 지금처럼 이게 올라가나 안 하나 담수역은 별 상관이 없다는 상관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부의장님이 양보해서 수익 좀 낮춰서 운영할 때 그건 저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 여기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라는 거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아니야. 얘기죠. 그게 당초 때부터. 저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편안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편안이 또 없고. 처음에 저희가 댐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어떤 인식이 바뀌게 되면 절대 설명을 못해요. 동네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 거지 저희 같은 전문가가 얘기하면 들으려고는 안 해.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전부터 가가지고 미리 선점해서 설명을 항상 하는 이유가 잘못된 인식이 따르고 옆집 개똥이 엄마가 얘기한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맞아야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반론 제기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때도 저희가 엄청 설명도 안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이왕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담수할 걸 이제 포천시에서 이제는 아시잖아.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전혀 하천팀 건설과 하천계 거기만 우리를 유일하게 서너 명만 상대했지 누구도 여기 관심 없었거든요. 이게 아쉬운 건 있어요. 단지 모든 거 반대했던 사람이 연천, 포천, 철원이 반대인 게 아니고 철원에
축사 운영하는 그 농민회 있죠. 그쪽이 대단히 있어요. 봉화도 되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반대한 거지 지역사회 전체가 반대한 건 아니에요. 지역사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설명을 해요. 여기도 뭐냐면은 지금 요 밑에 동네가 고문리라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했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그럼 여기서도 두 파트로 정확히 나누죠. 땅 가지고 있고 보상 언제 평생 보상받아 보겠니? 찬성하는 분. 그래도 그 땅을 임차해서 소작이라도 붙여 먹어야 되면 땜 안 돼야 되니 반대하는 분. 설명 열심히 하는데 일하시는 거네. 그래서 항상 그런 두 파트가 나눠져서 그렇지. 근데 목소리는 반대가 훨씬 크죠. 찬성하는 순간에 고향을 말아먹는 매향을 하는 놈이니까 초창기에는. 그런데 국가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가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한 번 의사결정 그때 홍수조율 때문으로 좀 더 시간을 주고 했으면 좋았으려 보는데 문산 쪽에 파주 문산 쪽에 워낙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 안전을 고려해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다목적 때문에 양보하고 홍수 조절로 가버린 거죠. 그거라도 건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와서 할 것 같으면은 몇몇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잘못되면 다음엔 누가 정부를 믿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입 조심하는 거야. 왜냐면 밑에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여론이 돼가지고 그냥 안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돼야 이게 바뀌는 거지. 누가 뭐 똑똑한 사람 몇명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무튼 그런 취지로 쭉 설명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여기 위에 이 반대하는 철원 관인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수자원, 그러니까 이제 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게 묶이면은 이번 달이 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못 하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기존에 이것은 뭐냐면 축사는 허가지 신청이 아니잖아요. 기존 돼 있던 것도 기존을 하는데 저기를 하라고 그러죠. 내가 잠시에서 먹는 물 같으면 이제 대충 눈치껏 보내던 그 우물들을 이제 감시를 하게 되죠. 적어도 너 원래 신고했던 데를 제대로 좀 보내줘가 기본인데 그걸 알아준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로 쪼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다음에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굉장히 지금 말 조심하는 거야.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알아준 사람한테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것만 없으면 나 마음대로 나쁜 짓 살살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상수호구역으로 있으면 축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오해들도 있어요. 축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새로 하는 것은 규제를 따를 수 있어요. 새로운 거. 그래서 뭘 하냐면 정부에서도 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여기 댐 위에서 물 내려오잖아요. 그럼 댐 내에 저수하고 여기서 치수탑 만들어서 여기서 물을 팠을 때는 무조건 상수복을 받는데 저희가 그 뒤에 2000년도 들어선 댐들은 뭘 하냐면 여기서 치수를 안 해. 흘러가던 대로 이제 지역에서 보면은 이거 이물 말고도 한탄강에서 물을 이렇게 치수해서 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양만 크게 벌려서 그대로 빼게끔 해. 여기서 안 퍼가.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게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고 담수시켜놓고 여기도 절대 안 해버려. 그럼 밑에 내려가서 원래 팠던 데서만 퍼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이게 저희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피해가게끔 피해가 하는 거죠. 여기서 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취소를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 그럼 여기 취소 안 할 거야. 원래 취소한 데서 할게 라고 하면 추가로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댐들 지금 2000년 다 그렇게 했어요. 이 해결 방안은 다 무조건 있는데 안 듣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했네요. 자꾸 이거 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오해. 이게 담수가 어디까지 하느냐, 어디가 잠기느냐, 그거 저도 오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재밌는 거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려도 뭐 의원님들 전문가 아니니까 금세 까먹으시잖아. 지금은 우리가 뭘 하냐면 이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잠수된 댐에서 자 우리가 물이 찼어. 이게 없는데 물이 풀러 차가지고 여가 아까 저 빨간 서 있는 게 홍수예요. 지가 한만 차봐도 여기까지밖에 못 차. 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물이 좀 필요해. 나 진짜 여기다가 조금만 만들어서 쓰고 싶어. 여기다가.
이놈은 지가 개뭔 짓을 해도 여기밖에 안 차. 그럼 결국은 이 안에서 움직이네? 아무 상관없네? 이해 지금 많이 되세요? 많이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어려운데 여기를 갖다가 문을 닫아서 막으려고만 하지? 여기다 뭐 하나 좀 내가 어제 쓸 물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발성 살짝만 바꾸게 되면은 이 법차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뭐냐면 다시 댐을 하게 되면 수몰 지역 면적이 너무 커지니까 물을 확보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요쯤에서 댐을 하나 더 해 안에다가 이만큼 해서 요만큼 했다고 칠게. 요만큼 해서 요만큼의 물을 더 확보해서 정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20 내지 30%라도 더 하자. 이거보다도 요만큼 더 하자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 기술자들이 전부 방향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고 저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상류에 돼 있는 거예요. 상위 위에 또 있는 거. 왜냐면 이것이 가둬도 여름철이면 여수로 소문열하고 다 내보내야 되거든. 그 물도 아깝다가 못 보내겠다. 그걸 잡아야 되겠다가 이거거든. 북한에 있는 1호, 2호, 3호 북한에 걔들은 발전용으로. 이게 전기가 워낙 부족한 데니까 발전용이고 우리는 이게 두 개가 우리나라 되게 웃겨요. 금방 우리 전 직원들이 가뭄 대비 훈련하다가 갑자기 비 따고 오면 홍수 대비로 가니까 이거 웃기는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기능도 지금 거기에 맞춘다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 댐이 뭐냐면요. 확률이라는 의미 있을 때 이게 만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비에 버텨야 돼요. 안정성 이게 넘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정도 확률로 이 댐을 튼튼하게 한다고. 그리고 저 밑에는 저기 여수로 감세지라고 물이 쭉 내려가면 물의 힘을 약하게 해야 하천에 저기 제방들이 박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지 설계를 100년으로 예를 들면 해 100년 설계로. 왜냐면 제방이 100년이니까 맞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0년의 양이 예전에 100이라는 숫자였으면 지금은 비 오는 거에다 여기다 넣어서 풀어보니까 130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이 규모들을 키워나가면 계속 저희도 댐을 보수 보강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 기상 이변에 맞게끔. 그런데 저 공부 너무 많이 시켰어. 그러면 나 또 괴롭히니까 이제 그만시켜. 지사님 연천 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연천에 거기 있다가 많이 여기 다목적으로 간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대로 철원은 그대로 움직인다고? 철원은 그런 문제가 있으냐? 연천 지금 저희한테 저런 똑같아.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죠. 그 당시에 조금만 지식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해달라는 게 연춘이 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다목적으로 이용해달라고. 해달라고? 물좀 상관없어. 연천은 재밌게 뭐냐면 연천까지 우리만 볼 수 있는데 이 연천까지만 해줘. 포천과 철원이 협조 안 한다면 연천은 100% 찬성하니까 연천 범위까지 물 잠겨도 돼. 이제 그거지고 포천은 우리 포천 구간만. 그러니까 연천하고 포천은 어쨌든 찬성. 네, 찬성이네요. 그게 약간 그 수위 차인데 저쪽에 이제 제인폭포 이쪽에 있거든요. 제인폭포가 관광지라서 그게 확 잠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제인폭포로 관광할 이 정도까지만. 그게 어느 정도예요? 이게 봐봐. 제인폭포 위에 상단이 한 88m쯤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교동과 가마솥 쪽이 102m니까 이거보다 어디 14m, 15m가 더 그쪽이 더 높고 여기는 88m니까 그 정도만 낮아도 제인폭포가 잠겨요. 그때 비 왔을 때 저기 갈 때 저 차 한 대 지금 브레이크 밟아서 브레이크 등 있죠. 거기까지 물 조금 더 위까지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 지금 하얀 그 탑트럭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거기까지 저희가 물이 잠겼었거든. 그러기가 힘들지 않아요? 많이 그렇게 뭐 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힘든데 뭐냐면 한 방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한 거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이 댐을 할 때 최악의 토목기술 할 때 만년 빈도 올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언제 올 줄 알고 저희가 그때 그랬죠. 군인들 60만 대군을 키우는 게 한 번 전쟁이라면 국가가 존폐니까 해서 시키는 건데 미쳤냐 다들 그러면 안 해버리지. 그것처럼 요것이 한 방 잘못되면은 안 해도 문상에 또 국민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국가.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다목적 댐이 되면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피해 지역과 수혜 지역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이 댐이 말이 많아요.
가둬져서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포천시니까 포천시는 가만히 보기에 열받거든. 우리 지금 다 잠기게 오고 혜택은 다른 데 물 가져가는 의미거든. 그래서 또 무슨 법이 생겼냐면 물값에다가 110원씩 다 톤당 110원씩 태워가지고 이쪽에 돌려주는 걸 하죠. 그게 이제 그 한강 수계기금이라든지 낙동강 수계기금 거의 돈이 가평이나 뭐 이런 데서 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건데 이제 돈을 좀 더 달라. 서울시 니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돈 많이 줘서 우리 좋아해서 또 계속 싸우는 게 그거죠. 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이게 다 들어가서 이해관계가 전부 왔다 갔다 해요. 단지 상대방들에 대해서 양이 안 찰 뿐이지 만족을 못 할 뿐이지. 아까 그게 그러면 철원도 대상이 되나요? 그런 기금에 대한 그 대상이? 여기 되죠. 아까 면적이 되잖아요. 철원 들어간 면적비가 있잖아요. 아까 지원사비가 11억 오는데 거기 2억 주고 연천 2.5억 주고 철원 2억 주고 우리 5억.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거는 지원 사업이고 아까 물값에 포함되는 거는 그거 지자체에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마을에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그러니까 그 철원도 그거에 대한 그 수혜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기금에서 가능. 그리고 어디다 쓰라는 또 항목들이 다 있어요. 함부로 못 써요. 이게 아까도 형 그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질문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온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저희가 부모님들 뭐 관심 있을 수 있는 댐이가 있으면 그러시면 이렇게 치면 여기서 5kg씩 저희가 다 끊잖아요. 5kg씩. 끊어서 이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그 돈 썼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역 주민한테 이게 안 들어가고 지자체 장애 마음대로 써버리고 돈 주면 자기 사업을 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법에서 계속 막는 거예요. 지역주민한테 제발 갔으면 좋겠다고. 라고 되면서 생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뭐 4개 면에 무슨 막 그런 것도 뭐냐면 이분들이 진짜 피해봤더냐 그 근처에 살고 있어 이분들한테 배려줘라. 거의 포커스 그래서 맞춘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예전에는 진짜 저 내려보낸 시장들이 자기 공적으로 하려고 그 사업을 막 자기 동네에다가 막 도로해주고 그 돈을 다 써가지고 못 쓰게 묶어놓는 거죠 법적으로. 아까 이제 그 PPT로 설명드렸죠. 처음 이게 왜 이게 안타깝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전국 다니면서 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쪽 전문가잖아요. 근데 포천에도 연초에는 최고에 된 거는 평생 한 번 닥치는 댐이잖아. 근데 알 틈도 없고 끝나고 나서도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홍수도 활용방안 같은 거 잊을 수밖에 없던 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끝나면 막 교체를 바꿔버리고 알 이유도 없고 이게 엄청난 그 장점을 정말 못해먹은 거죠.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래서 지금 부장님 되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날씨도 추운데 저도 입 아파 죽겠습니다. 마시고요, 살아계십시오. 어우, 갑자기 확 뜨네. 어제 의원님들 댐 조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댐이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그때 모아놨다가 9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모아서 9개월 동안 써야 됩니다.